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4월 19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900선 지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1900선 아래에서 출발했는데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조금씩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 이틀째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장 셀트리온 급락 여파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40선 지지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전략으로 마무리해봐야 할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릴게요.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개장 시작과 동시에 19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자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증시에 전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오전장에서 이미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등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00선이 재차 뚫리자 기관 쪽에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한 가운데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자 반등하려는 반등 시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선 코스피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대의 낙폭입니다. 또다시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재차 190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2천억 원의 매수 우입니다. 전일에 이어 매수세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을 당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지수 전일에 이어 오늘도 눌립니다. 전일 1% 넘는 급락세가 이어졌는데 오늘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이미 540선까지 내려선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하락폭이 많이 만회된 모습입니다. 오후장 들어선 코스닥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1%입니다. 550선 재차 확인한 모습입니다. 551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36억 원, 기관이 134억 원의 매수 우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다소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26억 원의 매도 우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사흘 만에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가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또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급등세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환율 5원 50전의 오름세입니다. 1124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낙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2%대의 내림세입니다. 현재 148만 3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2%대의 내림세입니다. 이 장중 6%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며 18만 원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8만 8,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포스코가 1%대의 하락 흐름, 현대모비스가 약세, 기아차가 2%에 가까운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7위부터 12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신한지주가 약세입니다. 다만 LG화학이 2%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3%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 연일 밀립니다. 오늘 역시 14%대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모습인데요. 사흘 연속 급락세입니다. 사흘 동안 약 40%에 가까운 내림세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사회장의 지분 매각 철회 가능성에 이어 바이오 시뮬러 임상실험 중단설에 가격 제한폭까지 밀린 모습이고요. CJ 오쇼핑이 2%대의 하락 흐름, 다만 서울반도체가 1%대의 상승세입니다. 이어서 GS가 현재 1%대의 하락입니다. 오전장에서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CJ ENM 1%대의 상승세입니다. 현재 37,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이 4%대의 강세 흐름, SFA가 2%대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설이 불거지면서 현대차가 장중 18만 원이 깨진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자동차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입니다. 오전장에서 2%대의 급락세 보이며 18만 원이 재차 깨졌는데 현재는 다시 재차 올라섰습니다. 18만 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2%대의 상승 흐름, 보시다시피 만도가 3%대의 강세입니다. 이처럼 만도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이유는 정몽원 회장의 자사주 매입 소식 덕분인데요. 오늘 엿새 만에 반등세 나서며 76,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연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주의 여파가 미치는 모습인데요.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하한가, 셀트리온 제약 역시 하한가까지 떨어진 모습이고요. 차바이오웬과 메디포스트가 5%대의 급락 흐름, 메디톡스 역시 4%에 가까운 급락세 보이며 현재 11만 5,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가 또다시 급락한 가운데 이 애플 관련주 주가가 연일 약세 흐름입니다. LG디스플레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강보합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인터플렉스와 실리코닉스는 여전히 1%대의 낙폭 보이고 있고요. 이라이콤이 3%대의 낙폭 보이며 16,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폭락했던 금값이 상승 전환하자 관련주인 고려아연과 풍선의 흐름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려아연부터 살펴봅니다. 4%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주당 12,0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풍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풍선 역시 2%대의 상승세입니다. 현재 23,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동부증권 살펴봅니다. 동부증권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11%대의 급등세입니다. 3,98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OCI 살펴봅니다. OCI가 이 바닥이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 공세 때문인데요. 오늘 14만 원마저도 결국 깨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3%대의 내림폭 보이며 OCI는 13만 7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는 간신히 1900선 지지가 나왔는데 오늘 다소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대장주가 부진한데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하락이 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 업종과 종목 정리해 주시죠. 네, 지수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1900선을 좀 지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흐름을 보면 이제 1900선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이제 분석술도 많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PDR 상태, 그러한 북밸류의 그런 이론으로 지금 바닥 논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 좀 저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우리가 실제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기가 되면 역시나 1900선이 다가오고 좀 이탈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어떤 섹터를 선택을 해서 매매라기보다는 지수 관련해서는 ETF를 좀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인들이 수급이 오늘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스피 쪽에 대한 어떤 상승의 탄력적인 모습은 좀 어렵지 않나, 종목별로의 그런 흐름은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지수의 상승은 가능하겠죠. 이제 전기전자의 삼성전자의 상승이라든가 지금 이제 G20 재무회담이 진행되는 속에서 엔저에 대한 견제 정책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논의가 된다면 자동차주들의 어떤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수에 대한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좀 더 전략적인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인들이 지금 1,000억대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한 25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1903포인트 정도, 1900선을 좀 지켜주고 있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4포인트로 한 1%대, 1.2%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한 2%까지도 하락을 했었죠. 그 부분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좀 지켜주고 어느 정도 그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시켜줘야지만이 코스닥 쪽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종목별로의 흐름들도.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오늘도 장중에 1900선 시가 자체가 좀 이탈되면서 나타나면서 코스닥 쪽에 이러한 하방으로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 기관의 매도가 좀 오늘 좀 큽니다. 500억대 정도 매도가 좀 크고, 전체적인 오늘 시장의 특징은 역시 이제 낙폭주들의 반등, 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이제 민감주들의 어떤 낙폭의 반등 부분, 그런 단기 트레이딩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그 시각은 좀 똑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업종별로 지금 그 수급을 좀 보면 전기전자라든가 운수 장비 쪽에서 오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도 좀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 뭐 보합권 정도를 회복이 됐는데요. 자동차 쪽, 뭐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러한 쪽에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만도는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지금 화학이라든가 철강, 금속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러한 섹터들을 매수를 해주면서 그동안 이제 낙폭주들의 전반적인 이제 반등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을 보면 현재 그럼 이 낙폭주들의 반등 뭐 그 부분은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과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낙폭주들의 반등의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러한 지속성 부분과 그래서 IT 쪽의 흐름이 이제는 또 약간 주춤해지는 구간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뭐 전반적인 그러한 흐름을 좀 보면 일단은 그 시각은 저는 여전히 시각은 똑같은데요. 1900선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고요. 대신에 그러한 바닥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를 좀 하고 싶고요. 1900선에 대한. 그래서 1900선이 좀 다가오고 약간 이탈이 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공포를 느낀다기보다는 그 시기에서는 지수 관련해서는 ETF를 좀 활용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의 어떤 종목별의 접근보다는. 그리고 지수가 이제 1900선을 코스피가 지켜준다면, 그러한 흐름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종목별로의 변동성은 여전히 우리가 좀 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그러한 변동성보다 낙폭주들이 반등이 나타날 때는 당연히 코스닥 쪽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은 다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늘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특징적인 업종은 뭐 전기전자라든가 음식료, 뭐 유통, 뭐 건설화학, 철강, 조선들의 반등, 금융증권주 뭐 이러한 반등,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지금 그러면 화면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러한 섹터들인데요. 이렇게 전략을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민감주 중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는 여전히 IT 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IT 쪽. SK 하이닉스가 오늘 강하게 지금 3%대 반등 상승을 다시 하고 있고 21선 돌파를 하고 있고요. LG전자가 지금 50일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에 뭐 애플의 그러한 영향, 뭐 이러한 이유가 나왔지만 그 부분은 SK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은 크게 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IT 쪽의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물론 실적, 갤럭시 S4가 출시가 되고 나서 관련한 부품주들도 실적을 발표하게 됐을 때 호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라면 앞으로의 더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라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IT 쪽에 그러한 여전히 민감주 쪽에서는 IT 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G20 재무회담에서 엔저 견제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이슈화가 되고 한다면 자동차주들 정도, 민감주에서는 자동차 섹터 정도,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민감주들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반등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EPS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자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반등에 대한 종목들 중에서 민감주들 중에서 현재 지금 포스코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저점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확인을 한다면 그 정도의 그 섹터, 그 종목들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어떤 한 번에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고 있는 이런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돼. 여전히 그러한 시각은 좀 유지를 하고, 종목이 한번 하락의 압력이 커지게 되면 가파르게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평선 아래에서 역별 구간에서 정별 구간으로 전환되는 건 그런 쉬운 단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과 또 지수가 1900선 다가왔을 때 레버리지 그런 ETF 활용 이러한 부분과 1900선을 지켜줄 때 여전히 코스닥 종목에 오늘 코스닥 쪽이 조금 하락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지수가 코스피가 그러한 1900선만 잘 지켜주고 이 정도만 유지가 좀 돼준다면 여전히 코스닥 쪽에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 이러한 부분을 해서 접근을 한다면, 이를테면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코스닥 쪽에서도 제가 관심 종목을 어제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는데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라든가 뭐 잉크테크라든가, 잉크테크는 오늘 뭐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인터로조 오늘 어제 전일에 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뭐 엔터에서는 뭐 SM 뭐 이러한 종목별로 여전히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감주에서는 IT 쪽과 자동차 이런 정도, 그리고
다른 여타의 반등주들에 있어서는 쌍바닥을 확인시켜주는 차트상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감주 중에서 낙폭 과대해주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겠다. 업종별로 전략 짜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추천 정보 전수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네.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한 16% 정도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그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분기 그 기존치 예상 하회 같은 경우는 특별 상여금 때문에 그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기본 컨센서스와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정기가 매수 기회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고 매수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4,05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우려로 네페스 향후 흐름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네페스 적정 매수가는 16,000원,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4,000원이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자 추천 종목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한 개인데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 코스닥 지수보다 코스피 지수가 강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이닉스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2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천억 원대로 전분기 대비 1.6% 그리고 27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실적이 나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1분기 동안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각각 58% 그리고 16%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맞는 출하량도 당시 예상했던 수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미사에 따른 원가 절감도 한몫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모바일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매출이 2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7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채권단 물량 출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또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6,1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대리님 혹시 차트를 보니까 21선 저항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넘어서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주도주가 IT 말고는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쪽에서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주도주는 여전히 IT주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투자증권의 우형우 대리였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과거 3년치 수당 재지급 소송을 낸 데 이어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노조가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그룹은 최악의 경우 추가 인건비 6조 원에서 7조 원을 부담할 전망입니다. 한편 기아 자동차 노조도 같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민주노총이 산하노조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보유한 제약 주식 약 447만 주에 대한 인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최대 주주는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셀트리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편 셀트리온 측은 해외 매각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의회가 새 대통령 선출에 실패하면서 오늘 세 번째 투표를 실시합니다. 앞서 이탈리아 의회는 대통령 선출을 위해 두 차례 투표를 했으나 각 정파별로 표가 분산돼 대통령 선출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현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 종료되며 새 대통령 선출 이후 총선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코스피 주요 약세 원인은 외국인의 매도였죠. 1분기 기업들의 어닝 쇼크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부각되기 때문인데 실적이 악화된 업종 앞으로 전망과 대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요 이제 업종들 그 업황부진으로 국내 기업들 실적이 계속 악화하면서 이익 역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한국 증시는 그 글로벌 시장의 그 PER 평균 대비 한 30% 이상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실적 시즌 다가왔는데 일단 뭐 최근에 그 하향 조정 폭이라든지 또 속도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고려했을 때 최근에 급락했던 그 대형주 IT 자동차 업종에도 좀 기회를 볼 수 있지 않냐 하고 좀 이르지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뭐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모멘텀을 쉽사리 찾기 힘든 구간이지만 그래도 신정부 효과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여전히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1900선 지지가 나올까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차 급락을 했고 또 코스피가 거의 연중 최저점까지 또 기록을 했는데요. 1900선을 뭐 지지하냐 마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선은 아니고요. 지금 뭐 대내 악재라든지 수급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한 1900포인트대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배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뭐 2011년에 미국 더블딥 사태, 뭐 2012년에 그 유로존 사태 그 정정 불안 겹쳤을 때와 비슷한 그런 디스카운트 구간인데요. 뭐 여러 가지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게 악재가 중첩됐던 시기에 코스피가 한 PBR 1배선을 지켜져 왔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 수준 감안했을 때 PBR 1배선은 한 1800선 초반 정도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독일 신용등급 강등부터 뭐 이탈리아 총선 우려까지 유럽발 악재 다시 좀 고개를 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될까요? 유럽발 악재 역시 좀 5월 정도, 4월 후반에서 5월, 6월 그 이어지는 구간에 좀 붉어지는 경향이 계속 있었는데요. 2010년에도, 2011년에도, 2012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시기쯤에 좀 유럽 리스크가 특히 붉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프로스로 대변되는 그 유럽 리스크가 조금 빨리 왔었죠. 이제 3, 4월 정도에 좀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요. 뭐 계속적으로 매해 반복되듯이 유럽발 위기로 좀 국내 증시가 테스트 받아왔는데 그렇게 급락했을 때 좀 하단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뭐 따라서 그렇게 그런 부분 감안하신다면 또 상승 여력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코스피 대비 강했던 코스닥 지수가 이틀째 크게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40선 위협을 받기도 했는데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 이번 한 주 정리와 함께 다음 주 전략까지 미리 살펴봐 주시죠.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최근 몇 달 사이에 굉장히 급등을 하였고요. 또 뭐 최근에 그 코스닥의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보고 또 향후 정부가 주가 조작 관련해서 좀 법안 발표를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좀 코스닥의 요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임제 특성상 5년에 한 번 오는 좀 특수 형태의 이제 정부 모멘텀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고 또 좀 정부에서 좀 대기업 지원 정책 강화 관련된 정책 발표를 기대하고 있어서요. 오히려 좀 코스닥보다는 좀 주가가 급락한 코스피 중에서도 대형주나 민감주 위주로 좀 포트 편입 기회를 누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낙폭이 컸던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는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황과 오후장 투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갈 것 같은 뉴욕 증시도 실적 시즌을 맞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이어서 지표도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들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미국은 이제 실적 시즌의 다음은 사실이지만 실적보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테러가 지금 한 번 있었죠. 보스턴 그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로 리신이라는 것이 이제 상원의나 백악관 쪽으로 우편으로 배달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또 텍사스에서 비료 공장 폭발 뭐 이런 게 사실 시장을 좀 장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문제가 이제 약간 수급을 좀 꼬이게 하고 시장에 불안감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표적으로 보면은 사실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주 대비로 4,000건이 또 증가해서 고용의 불확실성이 좀 생기는 모습이었고요. 또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엔저에 대한 견제 성명 초안이 뭐 발표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엔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해서도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시적인 흔들림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밤 미국은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전주에 상승을 하면 꼭 만기주는 어떠한 이유를 대해서라도 좀 누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 만기 영향권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면 오늘이 지나면 다시 다음 주부터 재차 상승 출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디커플링 걸린 상태에서 미국의 하락에 더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악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뱅가드 물량도 거의 나가는 상황이고 또 북한 리스크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대화 협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생기고 있고요. 또 추경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국내 시장도 이제 악재를 해소하면서 주가가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급적으로도 보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견조하고요. 또 기관들이 한 달 내내 현물과 선물을 합해서 매수한 거의 6조가 넘은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정말 상승을 한번 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 지수가 한때 1900을 무너뜨렸었지만 하방 경직성을 일단 확보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탄탄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죠. 오전에는 기관이 매도했는데 오후 들면서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만 1,2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1,62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기관 중에서 투신과 기금이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판에 매수가 들어온다면 오후장은 오히려 지금보다 한참 더 높은 지점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 모습 보시면 개인들은 지금 그 운송장과 전기전자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은 금융업 쪽으로 좀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업자 19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서비스업에서도 한 180억 정도 매도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과 반대로 역시 전기전자와 운송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금융업에서 매수해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기관들은 운송장에서 한 520억 정도, 근데 전기전 120억 정도 매도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그 보합세에 있고요. 자동차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요즘은 어떤 종목 하나 빠지기 시작하면 겁나게 빠지기 때문에 사실 대응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좀 많은데 오늘 또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화학주나 정유주들이 좀 힘을 좀 내줘서 주가를 좀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주가 좀 봐야 대한항공 같은 종목도 역시 4.5%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주들도 오늘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지만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기업 실적보다 내부적인 이슈들로 투짐이 어지러운 상황이다. 미국의 옵션 만기를 지나서 다음 주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과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죠. 일단 오후장의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이 누적으로 선물 매도가 25,900개 정도가 됐었는데 이것을 이제 임계 목표치가 다 됐기 때문에 환매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물에서는 기관이 매수를 좀 강화해 주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과 투신이 매수를 전환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주는 일단 제가 볼 때는 국내장이 반등권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아마 대저점일 강률을 열어두시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에는 외국인의 선물 환매 또 연기금과 투신의 매수를 점검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인포트 투자 전문의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참 힘듭니다. 코스피 지수가 아슬아슬하게 19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코스닥 지수 급락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체크 포인트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역시 맨 처음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건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 폭이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뭐 김동서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미국은 지금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예고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경제 지표가 좀 악화되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뭐 어제는 반등을 했지만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강하게 뭐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면에는 역시나 테러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투심이 얼어붙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전에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저는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도 하한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국내 증시에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나 이번 테러는 아직까지 그 9.11 테러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이번 주까지 하락하고 다음 주에 반등을 한다면 국내 증시도 뭐 안정적으로 코스피 지수로는 뭐 195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550선까지 다음 주에는 회복이 안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코스피 지수로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기아차 전차 군단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국내 증시도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돼 있는데 1, 2분기 실적이 상향되는 업종은 아무래도 IT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폰 관련주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두 번째는 자동차주인데 자동차주가 오늘 좀 많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현대차 기준으로 해서 6%대의 하락을 장중에 보이기도 했는데 뭐 금속노조라고 하는데 노조에서 뭐 소송을 했을 때 패소시 최대 뭐 6조에서 7조 원 가량이 부담이 된다 이런 소식이 장중에 퍼지면서 한때 6%까지 현대차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현대기아차가 왜 올라야 되는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오늘 하락으로 드디어 현대차가 PER 5배 비만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자동차주가 2위인데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PER이 5배조차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너무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좀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가 좀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뭐 국내에서는 전문가들이 애플의 부진은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스마트 기기 업종 이렇게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애플의 주가가 700달러에서 400달러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피델리티 펀드에서도 뭐 애플을 전량 처분하고 뭐 구글로 전부 매수를 이전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의 주가가 올라야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하고 그 전제로 애플의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상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애플은 반등으로 돌리지 못하고 지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에 막혀서 삼성전자는 160만 원 이상까지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이제 자동차주인데 오늘 뭐 관련 이슈로 해서 뭐 소송 관련 이슈로 해서 급락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자동차주가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환율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엔달러 환율이 100엔 부근까지 근접했다가 지금 뭐 98엔대에서 거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승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100엔 부근에서 지금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양적 완화 현재 정책이 유지가 된다면은 105엔, 110엔까지도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를 막아야 된다 이런 규제하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뭐 일부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을 전혀 비난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나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할 때는 그렇게 환호하면서 왜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니까 갑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지금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심한 나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뭐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반대 상황인 디플레이션입니다. 이런 디플레이션을 막겠다고 양적 완화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일본의 대변을 좀 동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아무래도 엔저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자동차주는 한 번 더 하락은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너무나 과도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가져가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 코스닥의 대장주 셀트리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오늘까지도 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코스닥 지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코스피 대비 하락을 보이면서 1%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1.28%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하한가에 갔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그거에 따른 동반 투매성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은 견조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스닥 지수는 미국 증시와 커플링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조정이 우려되는 것이지 셀트리온 하나의 기업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다음 주면 회복을 하면서 다시 560선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수급적인 부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이 일주일 동안 내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언제쯤 매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좀 이른 판단인가요?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지금 투심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미국 증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신흥국 그리고 후진국 시장에서 먼저 자금을 빼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지만 테러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그리고 다음 주가 돼서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다 해소된다면 다시 한번 외국인의 자금이 국내로 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DAP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DAP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마 6,000원에 매수를 해서 9,000원에 매도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가져온 이유는 DAP는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이고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눌림목 구간을 지나면서 오랫동안 눌림목 구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DAP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DAP는 PCB 생산 기업입니다. PCB라는 일반 가전이나 휴대폰에 다 들어가는 그런 부품인데 단적으로 삼성전자 휴대폰에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3가지 정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수혜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왔는데 삼성전자가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70% 증가한 3억 5천만 대 출하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DAP도 부품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HDI PCB 비중 증가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HDI란 고다층 기판으로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FPCB 연성 회로 기판 다음으로 중요한 부품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휴대폰의 경우에는 고다층이 4층에서 6층 정도로 따지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8층에서 10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뭐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10층이 다반사인데 아무래도 이런 층수가 높아질수록 단가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DAP가 전년도 3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뭐 2배는 아니지만 8, 9%대까지 뭐 50% 이상 증가한 이유도 아무래도 뭐 갤럭시 시리즈 프리미엄 제품이 판매가 높아졌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갤럭시 S4에도 10층짜리 HDI 뭐 PCB가 탑재되면서 지속적으로 고마진 제품인 HDI 10층짜리 PCB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온 건 이제 실적 저평가입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실적 저평가인데, 지금 DAP의 올해 예상 가이던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는 매출액 4천억 원, 영업이익이 370억 원, 그리고 순이익 정도는 3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DAP는 1,150원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1,150원에 거래 중에 있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PER 7.6배 거래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부품주는 PER이 8배에서 10배 정도 받는 것이라고 따지면은 지금 DAP는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데 제가 항상 기업의 가이던스 예상 실적을 잡을 때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PER은 7배 미만으로 실제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DAP의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6,000원대부터 급등을 하면서 10,000원 이상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제가 뭐 급등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AP는 10,000원 부근에서 10,000원에서는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차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9,4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동훈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금 비중이 50%고요. 총 9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캠트로닉스가 10%, 나머지 8개 종목은 비중이 5%입니다. 수익률도 확인해보죠. 네, 현재 트레이스가 10%대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30%에서 40%대 높은 수익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아바텍만 아쉽게도 마이너스 3.3%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렌도 30% 이상 높은 수익률 보여지고 있네요. 네, 수익률 일단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아바텍부터 한번 AS를 받아볼까 하는데 이 종목은 좀 아쉽게도 마이너스 3%대 손실을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네. 아바텍은 12,000원에 편입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리밍 업체로 국내 유일의 수직 계열화된 업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북한 리스크다 뭐 그리고 미국 증시 뭐 미국의 테러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투심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이제 아바텍이 동반 하락을 했지만 아바텍의 성장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해본다면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바텍을 지난주에 포트 편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 3% 정도는 그냥 용이해 줄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네. 목표가까지는 좀 강력하게 좀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 시장 조정에도 포트당길 종목들 큰 출렁임이 없이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유 의견을 보니까 목표가 상향한 종목도 있더라고요.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 AS 부탁드립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1,380원에 지금 포트 편입을 시도했다가 지금 포트 편입이 되면서 또 단기간에 좀 강한 추세로 상승 돌파를 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많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가 올해는 뭐 재무구조 개선과 그리고 흑자 전환이 기대되면서 강력한 턴 어라운드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뭐 AP 시스템이나 뭐 덕산 하이메탈 이런 아몰레드, 삼성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2012년도에 지연되었던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아몰레드 투자가 올해에는 좀 재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뭐 AP 시스템이 그제 뭐 IR을 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AP 시스템이 단기간에 상승을 했는데 이런 AP 시스템 외에도 지금 아몰레드 수혜주로는 숨은 아몰레드 수혜주라고 이제 HB 테크놀로지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뭐 상향 조정하는데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는 1,9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종목 더 짧게 AS 받아보겠습니다. 수익률 1위인 종목이 성도 ENG인데요. 현재 오늘 조금 5일선 아래서 밑돌고 있는데 이 종목은 괜찮을까요? 제가 성도 ENG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성도 ENG는 정말 너무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제 포트폴리오상에 보유한 종목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이제 성도 ENG입니다. 아직까지 PER 3배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래도 건설, 클린룸, 플랜트 이런 쪽이라고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4배, PER 기준으로 4배, 적정 PER은 5배 이상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성도 ENG가 갈 길은 아직까지 멀었다. 저 개인적으로는 13,000원 정도가 좀 적정 주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단기간에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9,000원까지는 좀 강력하게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성도 ENG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네, 오늘 새롭게 DAP가 추가 편입되면서 현금 비중 45%로 줄었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은 10개입니다. 네, 전 종목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죠? 그대로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목표가를 1,9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DAP 매수가는 만원,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400원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